시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최장 열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런저런 계획 세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요. 특별한 계획 없이 책이나 읽어볼까, 밀렸던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한번 몰아서 볼까,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번 나는 다 볼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극장을 찾아가서 볼만한 영화 과연 무엇이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화 이야기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가 볼만한 영화로 지금 영상에서는 한 3편 정도가 나왔는데 말이죠. 김선영 평론가는 다 보셨습니까? 지금 남한산성이 곧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개봉이 안 됐군요. 예. 그리고 I Can Speak가 지금 국장가를 달구고 있는데 그 작품 지금 2편을 봤습니다. I Can Speak하고 범죄도시. 네. 아니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이요? 네. 남한산성 개봉되지 않았는데 이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네. 먼저 보시는군요. 네. 그 시사회 끝나고 나면 반응이 그때 그 반응을 보면은 보통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I Can Speak 같은 경우에 언론 시사회에서 기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와서 이 영화는 잘 되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퍼져 나왔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 기자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좀 작품성은 잘 나왔다 이런 평이 지금 대세예요. 예. 그러면 I Can Speak 같은 경우는 언론 시사회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두 주연 배우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네. 천만 배우 반열에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의 영향력, 역량이 과연 천만 영화까지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봉 전에 이 영화가 크게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티켓 파워가 크게 돋보이지 않는 배우들이 주연이고 또 블록버스터 대작도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작 순위에서는 밀려 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남은희와 그 이재훈 두 배우의 그 앙상블 연기가 너무나 잘 조화를 이뤄서요. 관객들의 입소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예, 남은희, 이재훈 씨는 또 직전에 박열, 그렇죠? 그 극 중에서 박여로 이렇게 일본어 발음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연기 잘하는 젊은 배우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남은희 씨도 뭐 우리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연기를 해오셨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티켓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충무로에서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들은 뭐 송강호 씨나 이병헌 씨처럼 좀 흔히 말하는 중년 남자 배우들이 탑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남은희 씨 같은 경우는 수상한 그녀라는 흥행작이 있기는 하지만요. 충무로에서 현재 여배우 주연 영화 자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의외에 이제 I Can Speak의 흥행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선영 평론가는 과연 몇 명 정도 좀 I Can Speak를 볼 것 같다 예상하십니까? 지금 어제로 이제 100만 관객이 돌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까지 이 입소문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500만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I Can Speak 영화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는데 네. 우리 김선영 평론가 오늘 나오셨으니까 각 영화마다 김선영 평론가가 주는 아주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별점, 네. 예,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I Can Speak에는? 저는 I Can Speak에는 좀 별점을 후하게 줬어요. 별 4개 정도를. 5개 만점에? 네. 예. 네. 그렇게 주신 이유는요? 사실은 이 작품이 워낙 메시지도 좋고 특히나 남은희 씨의 열연이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배우의 연기에 좀 더 가산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도 웃음과 감동과 우리가 흔히 대중 상업 영화에 기대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 영화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은 남은희 씨가 다 독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은희 씨의 연기가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라는 혹시 지적을 받을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말이죠. 저 영화의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I can speak. 그렇습니다. 예, 그걸 영어로 또 표현한 게. 네. 예. 사실은 이 영화의 예고편만 보면 아니면 이제 포스터만 보면 굉장히 좀 밝고 따뜻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부 영화 실제로 봐도 전반부까지는 이게 휴먼 코미디처럼 이제 밝고 명랑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중반부에 그 남은희 씨가 연기하는 나옥군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비밀스러운 개인사가 밝혀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역사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라는 어떤 감동의 이야기로 영화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I Can Speak라는 것은 이 남은희 씨가 연기하는 나옥군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안부 분들, 그 위안부 생존자분들의 그 공적인 발언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용수 할머님 모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김훈 씨의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혹시 남한산성 읽어보셨습니까? 뭐 읽어보고 싶었는데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주전파 주화파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영화화 됐을지 궁금하네요. 김태훈 변호사는? 저도 읽지는 못했는데요. 뭐 어차피 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지는 알고는 대충 예상은 가는데 과연 얼마만큼 재미있게 그 역사적 사실을 버무렸을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김훈 씨의 원작 소설은 상당히 단문으로 잘 돼 있고 그 글만 읽더라도 그 당시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영화는 시각적인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서 상상했던 그 영상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잘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화 자체는 원작에 굉장히 좀 충실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흥행의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김훈 작가가 이제 문장이 단문이지만 굉장히 미려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근래 한국 영화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아름다운 대사들의 향연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이병헌이라든지 김윤석 씨처럼 굉장히 발성과 딕션이 좋은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영화 속에서 큰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우려 지점이 있다면 그 남한산성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극의 고저가 있는 그런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비극으로 꾸준히 하강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자체도 이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좀 우리가 흔히 이런 사극 대작에서 기대하고 있는 굉장히 좀 격렬한 감정의 파고 이러한 재미들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예. 그러고 남한산성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소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아직까지도 어떤 사회적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무거운 영화가 과연 관객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밝은 영화가 더 끌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점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 남한산성이라는 게 그 명과 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뭐 고립에 처해 있는 조선의 운명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어떤 그들의 힘에 그 갈등과 그런 대립 안에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영화 속의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이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묘하게 동시대적인 그런 공감 지점들이 있어서요. 그런 점들은 영화의 흥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병헌, 김윤석 씨가 언론 시사회 끝나고 기자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인상적인 대사라든가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실 텐데요. 두 배우의 그 연기 대결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영화를 뭐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할 때 이윤석과 김윤석이 연기하는 뭐 조선판 썰전이라고 요약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두 배우의 어떤 말의
그 격렬한 대전 이런 것들이 영화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사실 그 하나의 인상적인 대사를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내 명대사들을 펼치세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대사를 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는 정통 사극의 대사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김윤석 씨는 특유의 본인의 그 말투를 사극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아마 그 연기 스타일에 비교되는 점을 좀 감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봤는데 저 당시 장면이 주정파와 주화파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도 이병헌 씨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하 김상원을 죽이지 마옵소서. 김상원이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이런 네. 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네. 오늘날 우리 정치권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정치권이 시사하는 바도 좀 있다. 이런 얘기들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의 굽히지 않는 신념을 우리가 정치인에게서 보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요리조리 말을 바꾸고 흔들리는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 이제 그 이병헌이 연기하는 그 인물 최명길과 그 김윤석이 연기하는 김상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신념이 굉장히 뜨겁게 부딪히면서도 그 신념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신념을 지키는 인물들만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서 좀 가슴을 좀 뜨겁게 울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남한산성은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영 평론가의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평점은 별점? 네, 별 3반을 주고 싶습니다. 네. 예. 굉장히 요즘 사극들이 좀 장르적인 재미를 추구하느라 또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뭐 진지한 역사 의식 이런 점들은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정통 사극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런 추석 때에 만날 수 있는 어떤 사극 대작에 기대하는 어떤 뭐 영웅적인 스토리라든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또 이런 흥행 공식에서 벗어나 있어서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워서 별 3반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공식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깰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고요. 네. 마지막 영화가 범죄도시인가요? 네. 범죄도시는 마블리라고 하나요? 마동석 씨, 윤계상 씨가 네. 주연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묘하게도 저희 아이캔스피커도 그렇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범죄도시까지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도에 일어난 그 국내 조선 그 중국 동포들이죠. 그때 조폭들의 그 사건으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영건이파 사건하고요. 또 2007년에 연변 흑사파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또 강력계 형사들의 활약을 그린 굉장히 화끈한 범죄 액션물입니다. 예, 윤계상 씨가 미남으로 불리고 좀 온화한 이미지였는데 악역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일부터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하나로 묶은 긴 장발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희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캐릭터를 잘 연기를 했습니다. G.O.D의 윤계상 씨를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예. 최근에 뭐 이런 미남 배우들이 악역을 많이 맡고 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곧 개봉할 대장 김상수에서도 이제 송승헌 씨가 악역을 맡아서 송승헌 씨가 또 악역을 합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남 배우들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의 어떤 좀 흔히 선하고 정의로운 역할을 주로 미남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반대로 역전시킴으로써 오는 어떤 배우 연기의 쾌감도 있을 테고 또 관객이 받는 신선한 느낌도 있겠죠. 예, 범죄도시 상대적으로 시간을 적게 할애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범죄도시 평점은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대지수 기대지수. 예. 별을 평가했는데요. 2반을 줬어요. 사실 좀 박하십니다. 네, 이 작품이 의외의 흥행 복배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시사회에서는 좀 평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리 실화를 다뤘다고 해도 뭐 조폭이라든지 범죄 액션 또 남성 투톱이라는 굉장히 좀 진부한 흥행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좀 별을 좀 깎았습니다. 예, 나중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우리 김영환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영화 같이 다 보시고 나면 한번 얘기 한번 나누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성가족부가 만든 특별한 영상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따로 없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쉬는 명절, 함께해야 진짜 행복한 추석입니다. 이번 한가위 때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의 힘, 바로 가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 꼭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 돕고 함께 즐기는 명절로 가족의 사랑 키우세요.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정도 나누시고 안전도 잊지 마세요. 힘껏 응원합니다. 네, 장관들이 직접 앞치마 두르고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여성들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그 수고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 영상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관련한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접시를 깨트리자,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 들으시면 참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10월 10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앞치마를 질끈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필수 감각